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한장 세법에 대해서 세법 한장 메가랜드 한장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메가데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장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한 장씩 정리해가지고 강의를 하는 그런 주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진행하는 것은 한장 세법이에요. 자, 저는 이제 한 장으로 모든 것을 다 묶어가지고 한 장으로 묶어가지고 세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제가 한장세법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이 한장세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강의를 드려야 되고 이 한장세법이 뭔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잘 OT 영상을 보시고 아차 내가 이게 필요한 거다 그러면 바로 수강청해 가지고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 장으로 정리하는 세법이 무엇인지요 그랬어요. 그러면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핵심만 압축 정리해서 방대한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게 한장세법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청 세법 책이 총 한 대략적으로 한 필수 우리가 이제 그 개념서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 이론서 개념이 한 대략 한 19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정도 돼요. 그 200페이지를 단 한 장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한 장으로. 그럼 이제 방대한 세법 내용을 한 장에 정리해서 필수 개념과 키워드 중심으로 구성한 게 한장세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는 불필요한 내용을 싹 없애버리고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핵심 포인트만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한장세법이라는 거. 그래서 한장세법은 핵심 개념만 압축 정리해서 단기간에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 놓은 게 한장세법이고, 또 한눈에 보기 쉬운 체계적인 구성이다 이 말은 도표식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전체를 도해식으로 비교해가지고 도해식과 색상을 활용해서 중요한 포인트에 다는 색상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세목별 흐름과 차이점을,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차이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을 바로 양옆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 도해식으로 정리한 걸 참고해 보시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아마 좋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에 빈출 내용 위주로 구성해서 부분을 시험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것은 색깔로 표시해서 그 부분만 다른 색깔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색상으로 보여드리는 거, 여기가 중요하구나, 핵심 포인트가 어디고 자주 출제되는 게 어디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단순 날식이 아닌 비교 분석 중심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빠르게, 비교 중심이니까 이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해독을 할 때 빠른 해독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한장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한장세법이 계속 말로만 한 장 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이제 한장세법이에요. 진짜로. 그러면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예요. 이렇게. 이게 한 장으로 다 들어가요. 어떻게 세법이 이렇게 한 장으로 들어가요? 그게 능력이죠. 이게 능력이에요. 한 장에다가 모든 걸 압축해가지고 전체로 정리할 수 있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한장세법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정리하시는데 이 한 장을 가지고 정리하시고 이제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 한 장에다가 이제 PPT로 작업을 해서 계속 정리를 하는데, 그 내용을 강의 노트로 이렇게 강의 노트로 다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강의 노트는 지금 이 한장세법에 대한 우리 전자칠판에 나오는 그 강의 교환을 그대로 전환을 시켜서 노트로 만들어 드려서 혼자 연습하실 때, 혼자 넘기면서 보실 때 도움될 수 있도록 제가 이 안에는 정답까지 포함해서 넣어드렸으니까 혼자 공부하기 엄청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한 장으로 세법을 정리하기 아주 좋게 만들어놨으니까 한장세법 내용과 강의 노트를 하나로 포함 묶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혹시 이제 이 한장세법을 구입하실 분들은 메가랜드 홈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인터넷 서점이 있어요. 인터넷 서점 클릭하시고 거기에 세법 이송원 하고 딱 누르시면 제가 쓴 교재 목록이 쫙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화면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송원세법 세목별 비교정리 한 장 완전 정보 이렇게 나오면 요 표지를 요걸 클릭하시면 이제 이거 구매할 수 있구나 하고 이렇게 구매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한장세법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과세 대상물만 딱 묶어. 그러면 과세 대상물에서 매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제 첫 번째가 과세 대상물이에요. 그럼 취득세, 과세 대상물, 재산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만 한 번에 쫙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작년 35회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과세 대상이 나와버려. 두 문제 나왔네. 와, 두 문제가 바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과세 대상물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납세 의무자로 가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는 매년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도 이렇게 해요. 납세 의무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연결돼. 그러면 납세 의무자에서 두 개에서 세 개가 나오는데 35회 시험에서는 재산세 한 문제, 종합부동산세 두 줄, 양도소득세 한 문제 해서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왔네. 그럼 과세 대상물 두 문제, 납세 의무자 세 문제에서 총 5문제, 이미 5개가 다 나와버렸네. 그러면 과세 표준은 어떻게 돼요? 자, 과세 표준. 매년마다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과세 표준은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다 한꺼번에 과세 표준만 쫙 묶어 설명해 드려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 과세 표준에서 35회 시험, 종합부동산세에서 두 줄, 양도소득세에서 한 문제 해서 총 두 문제하고 두 문제하고 두 줄 나왔네. 그럼 여기서도 다 합치니까 이제 대상물 두 문제, 납세 의무자 세 문제, 과세 표준 두 문제. 그러면 총 7문제네. 우와, 과세 이 한 장에서 지금까지만 7개가 나왔다고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 안에 세법을 한꺼번에 전체 틀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율 문제는 해년마다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오는데 이 두 문제에서 세 문제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런데 35회 때는 취득세 단독 문제로 하나, 재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이쪽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내용에서. 그럼 총 4문제네. 그러면 앞에까지 해서 7문제, 4개를 더 하니까 11문제네. 이거 표 한 장 가지고 11문제를 나온다고요? 네, 나온다니까요. 이것만 강의 노트하고 같이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단기간에 세법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납세 절차로 한번 가볼까요? 납세 절차는 해년마다 세 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납세 절차도 한 장에 가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런데 여기서는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 부분이 출제돼서 2문제네. 그럼 다 해서 이 한장세법에서 전부 출제된 게 무려 13개. 13개가 출제됐네. 진짜라고요? 네, 진짜라니까요. 이 한 장을 가지고 정리하셔도 여러분들은 8개에서 12개까지는 맞춰낼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속 보면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시간이 없는 분, 어느 정도 이론 정리가 되신 분이라면 한장세법으로 마무리를 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장세법 특강은 누가 들어야 될까요? 사실은 공인중개사 준비라는 모든 수험생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방대한 세법 내용을 도해식으로 공부하고 싶은 수험생, 비교 형식으로 공부하고 싶은 수험생. 두 번째, 시험 직전에 빠르고 쉽게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 세 번째, 비교 정리로 쉽게 이해하고 싶은 수험생. 그래서 도표와 비교 정리로 쉽게 이해하고 싶은 수험생이라면 한장세법을 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장세법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비교 가능성이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핵심 지문만 뽑아놨기 때문에 이 한장세법만 마무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8개에서 13개까지는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한장세법 꼭 활용하시고, 그럼 이제 한 장으로 정리한 세법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자, 이거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압축이 돼가지고 이론이 정리가 완전 축약이 돼 있는 상태니까 먼저 이론 강의를 들은 후에, 이론 강의가 먼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론 강의를 들은 후에 해당 단원의 핵심 개념을 한 장으로 정리를 하면서 복습용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론 강의를 들으시고 한장세법은 복습용으로 사용하시면 이게 압축이 돼가지고 도예식으로 돼 있으니까 기억이 오랜 시간 동안 기억을 할 수 있는 장기간 기억의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할 때는 이론 정리를 한 후에 도예식으로 되어 있는 한장세법으로 복습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기억은 시험 볼 때까지 유지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한 장 정리 자료에 나와 있는 도표를 활용하여 유사 개념이 헷갈릴 때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세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차이가 어디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어느 부분이 공통점이고 어느 부분이 차이점인지를 한장세법에서 찾으세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장세법에서 찾아주시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출제위원은 재산세 문제를 내면서 종부세 내용을 활용하고 취득세 내용을 내면서 등록면허세 지문을 활용하다 보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찾으면 문제풀이에 아주 도움이 되실 거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빠르게 복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출문제에서 주로 출제되는 지문을 한 장에다가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이 한장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도 만약에 나는 더 빨리 보고 싶다 그러면 색깔이 다른 것만 보세요. 색깔이 약간 다른 게 그게 핵심 포인트를 약간의 색깔을 다른 걸로 색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거 위주로 빨리 해독을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 이제 문제를 풀다가 혹시 다른 문제집을 풀다가 틀린 게 있으면, 틀린 내용이에요. 한 장 정리 자료를 이용해서 해당 부분을 찾아서 다시 확인해 봐요. 그러면 전체 통합 이론서를 다 찾기가 곤란하면 한장세법을 한 장짜리를 옆에 펼쳐놓으세요. 펼쳐놓고 문제를 풀면서 틀리면 틀린 부분을 그 범위를 찾아보시면 전체 도표에서 한눈에 들어오니까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아, 여기가 틀렸구나. 내가 왜 이걸 틀렸지? 그러면 거기 틀린 부분에다 색을 표시하세요. 자, 오답 분석한 후에 한 장에다가 체크를 하세요. 체크하고 체크한 내용을 다시 암기를 하신다면 기억에 오래 남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문제집을 풀면서 잘못된, 내가 틀린 답을 찾으시면 한장세법에서 그 범위를 찾아가지고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은 체크해놓고 다시 암기하시면 기억이 오랫동안 저장될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틀린 부분에 틀리면 하루 뒤에 다시 복습하면서, 이 한 장이니까 이 자료가 이 한 장이면 이거 가지고 다니기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한장세법을 중간에 어떨 때 많이 보시냐면은,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집에 가서 식사 시간 10분 전에 이 한장세법을 식탁에다 딱 펼쳐놓고 체계적으로 한번 쫙 눈으로 스캔을 뜨는 거예요. 아, 요런 게 있구나. 아, 세법 요런 내용이 있구나.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세율을 암기하고 싶다. 그러면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세율 부분만 쭉 오늘 한번 암기해 보시고, 오늘은 납세 절차만 보고 싶다. 그럼 납세 절차만 쭉 한번 보시고, 그러면 세율 보면 세 문제, 납세 절차 세 문제, 6문제 딱 맞아버리네요. 그래서 아침 식사하시거나 저녁 식사하실 때 식탁에 펼쳐놓고 한 번씩만 봐주시면 분명히 그 기억은 오랫동안 저장이 될 거라는 것. 그럼 한 장으로 정리하는 특강은 어디에서 실강으로 들을 수 있는가? 야, 실강 집중하세요. 실강. 김포 중앙학원에서 5월 4일 일요일 날, 5월 4일을 기억하세요. 5월 4일 일요일에 김포. 학원이 어디예요? 김포 골드라인이죠. 김포 골드라인에
김포 사후역, 김포시청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앞에 3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올라오셔가지고 좌측에 보이는 건물 6층에 있으니까 그 건물 6층으로 올라오시면 김포중앙학원이 있어요. 그러면 김포중앙학원으로 오시면 5월 4일 날 김포중앙학원에서 실강을 들을 수 있으니까 5월 4일에 김포중앙학원에서 만나시면 돼요. 나는요 5월 달은 시간이 안 돼요. 5월 4일은요 도저히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5월 18일 날은 일산 중개사학원에서 이제 여기 일산학원은 어디에 있어요? 네, 전철 3호선 마두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 5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으로 한 50m 오세요. 50m 오시면 거기에 오른쪽에 중개사학원 조그만 간판이 보일 거예요. 그 건물 7층으로 올라오시면은 일산학원이 있으니까 일산학원에서 들으실 수도 있어요. 사전에 김포학원이나 일산학원은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듣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사전에 신청을 하셔야만 들어오실 수 있고, 만약에 정원이 마감돼 버리면 인강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강으로 듣고자 하신 분들은 사전 신청해 주세요. 마감에 주의하시라는 거. 사전 신청을 해 주시면, 먼저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시면 그분들부터 차근차근 자리 배정이 되니까 일단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네요. 이제 한장세법의 동영상 강의는 그러면 언제부터 들을 수 있어요? 나는요 도저히요 실강하고는 도저히 못 가겠어요. 동영상으로 듣고 싶어요. 그럼 동영상은 김포중앙학원에서 5월 4일 강의를 촬영을 해요. 5월 4일 날 촬영해서 5월 5일 오후부터 동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메가랜드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홈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시면 수강 신청하는 데가 있어요. 수강 신청을 클릭하시면 왼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특강들이 있어요. 유료 특강이 있는데 거기에 기획 특강이라는 걸 클릭하세요. 기획 특강을 클릭하셔가지고 제 이름을 치시면 이제 이성원하고 딱 검색해 보시면 한장세법 특강이 나올 거예요. 한장세법 특강을 신청해서 들으시면 이게 한장세법으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어요. 이제 한장세법에 지금까지 합격하신 분들이 한장세법을 이용하시고 후기를 남겨놓은 것을 제가 이제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 얼마나 효과를 받는가, 이분들이 얼마나 효과를 받는지 직접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선생님은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실제로 수강생들의 찐 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짧은 시간에 핵심만을 정리할 수 있어서 최고였어요. 자, 최고. 짧은 시간에 핵심만을 정리할 수 있어서 최고였어요. 자, 세법이 너무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될지 막막했는데 한 장으로 정리된 자료 덕분에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익힐 수 있어서 시험 직전 마무리할 때 정말 유용했어요. 시험 직전 마무리할 때 정말로 유용했어요. 이게 한장세법이라는 이야기. 또 책을 여러 번 보는 것보다 한 장짜리 자료를 반복해서 보니까 오히려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전체 한 장이니까 이 한 장을 여러 번 반복하니까 장기간 기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간 전력 효과도 크고 공부할 때 부담도 확 줄었어요. 또 도표와 비교 정리가 한눈에 들어와서 암기가 쉬웠어요. 암기하기가 편했어요. 글로 된 설명만 보면 이해가 안 되던 개념들이 표로 정리되어 있어서 확실히 눈에 잘 들어오고, 비교 정리가 되어 있어서 훨씬 기억하기가 쉬웠어요. 계속 이 말 쓰잖아요. 기억하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도예식으로 공부를 하고 이게 시각화를 시키다 보면 그걸 훨씬 장기간 기억하실 수 있어요. 교수님이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만 정리해 주셔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만 한 장에다 정리해 가지고 공부 방향을 잡기가 너무 쉬웠어요. 괜히 불필요한 내용 공부하지 않고 딱 시험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시험에 나올 부분만 콕 짚어서 정리해 줘서 효율적이었어요. 실제 시험에서 한 장 정리 자료에서 본 개념들이 그대로 나와서 놀랐어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시험에서 한 장짜리 앞에서 분명히 있잖아요. 8개에서 13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그대로 시험에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잖아요. 자, 문제풀이 할 때
진짜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또 이론 강의 듣고 나서 시험 직전 복습용으로 한 장 정리 자료를 활용했는데 정말 좋았어요. 빠르게 훑어볼 수 있어서 시간 낭비가 없이 중요한 내용만 체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이런 분이 있네요. 세법이 약했던 사람도 쉽게 고득점이 가능해요. 저는요, 세법이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장 세법 덕분에 공부 방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어요. 완전히 바꿀 수 있었어요.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서 세법이 더 이상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 장으로 마무리를 끝내버리셨다는 이야기예요. 또 세법이 약해서 걱정했는데 한 장 정리를 반복해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고 문제를 푸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문제를 푸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단기 고득점 전략으로 정말 강추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러면 이게 완전히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점수를 많이 맞을 수 있는 요 강의가 한장세법이기 때문에 이 한장세법을 추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한장세법의 중요한 점, 어떻게 활용하는가, 또 수강생의 후기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이제는요, 여러분 스스로 부동산세법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한장세법으로. 한장세법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도 부동산세법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한장세법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럼 한장세법은 5월 4일 날 김포중앙학원에서 실강을 촬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김포중앙학원에서 한장세법의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 5월 4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에서 5시 반까지 진행하는 이 한장세법을 잘 활용하셔서 짧은 시간 안에 고득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시기 바라네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5월 4일 강의실에서 뵙기로 하고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만나요.